멀리 깊은 동해바다. 그곳에선 위험한 만큼 귀한 생선 보고잡이가 한창입니다. 보고가 잡히는 것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5달. 때문에 보고잡이는 거칠기로 이름난 동해의 겨울 파도와 맞서 싸우며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그냥 내 집이고 사람 사는. 평균 경력 30년. 바다에 뿌리 내린 뱃사람들의 삶. 바다가 좀 무심할 때가 많지. 똑같은 인생사하고 똑같은 거야. 많은 것과 싸워야 하는 5달. 그 망망대해의 보고잡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투입니다. 보고잡이 철이 시작된 지 5달째. 보고잡이 배 해광호는 제주도에서 동해로 왔습니다. 작년 10월 무렵 제주도를 떠나 동해의 항구를 돌며 조업에 나선 지 수개월. 그간 집에 한 번 못 갔습니다. 보고철엔 내내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게 선원의 운명입니다. 추석 때 왔어요. 추석 때 와갖고 요는 보고발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뭐 죽변, 뭐 거진, 북포 뭐 다 가는 거죠. 이 배에 탄 선원은 선장을 포함해 13명. 하루 평균 19시간에서 20시간씩 일을 합니다. 선장 다음으로 선원들을 지휘하고 갑판의 일을 책임지는 건 기관장. 작은 배라 남우현 씨가 기관장과 갑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 유태호 씨. 80개 이상 들어가겠는데, 회장님? 아홉 배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겠지. 좀 먼저 안 갈까? 배를 탄 지는 40여 년. 선장이 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게 다 1번이거든, 1번. 우리 작업할 때 위치는 여기 보고 91에 오라고. 울산 방어진에서 몇 시간 가려면 4시간 정도. 보고 어장은 먼 바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해역과 맞닿아 있는 경계수역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보통 배로 15시간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같은 2월이라도 육지와 바다는 날씨가 다릅니다. 눈보라가 찾아오더니 바람이 몰아칩니다. 이 정도 날씨에서 조업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날씨엔 아랑곳 없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고는 그물이 아니라 줄낚시, 준학으로 잡습니다. 모두 손작업이다 보니 이런 날씨엔 제일 먼저 손이 얼어붙습니다. 손이 시린 게 많이. 낚싯줄을 던져 넣은 지 한두 시간 후 그때부터 보고를 낚아 올립니다.
잡은 보고는 또 일일이 낚싯바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살아있는 보고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보고 그러네. 꼭꼭꼭꼭꼭 이 소리 이게. 보고 이빨 갈고. 네, 이빨도 갈고 이 배 올라게 있잖아요. 야, 배 빼는 소리. 보고잡이배 선원들의 경력은 평균 30년 이상, 대부분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간혹 선원이 모자랄 때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원이 동승하기도 합니다. 이 중국 선원 역시 그렇습니다. 워낙 날카로운 바늘을 쓰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살점이 찢겨나갑니다. 특히 보고잡이에 익숙치 않은 선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배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강력 본드로 상처를 아예 붙여버립니다. 연고금하고 발라도 이 땀물 들어가면 따가워. 본드를 붙이면 따가운 게 없어. 그래서 본드 바르는 거야. 붓기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꼬매면 되는데 바다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낚싯바늘을 다루다 보니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 일손이 한정적이다 보니 손을 다쳤다고 일을 쉴 수도 없습니다. 본드가 붓길 기다려 다시 복귀합니다. 선원들에게 이깟 상처는 별것 아닙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급한 상황도 찾아오는 게 웬일입니다. 추웠던 상황잖아. 배 한 배 물에 다 뛰어내리잖아. 그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고 난 배 선언이라고. 작년 겨울 이 중국 선원은 갈치잡이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아친 풍랑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파도에 밀려 실종되었고 다행히 몇몇 선원들은 구조됐습니다.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갈림길. 그때 구조된 선원 중 한 명이 바로 이 중국 선원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놓고 또 배를 탄 것이죠. 거의 시대. 이건 뭐 줄 잡을 새도 없지만 바로 한 방에 들어가.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배를 타려면 이런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봐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생각도 안 나지. 집생각도 안 나지.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 거지. 워낙 피곤하니까. 작업은 고기를 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 아래쪽엔 생선 창고, 어창이 있습니다. 배 안에 냉장고인 셈인데요. 상하지 않게끔 얼음을 뿌려. 다음 항구로 들어갈 때까지 보고는 여기 보관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보고가 풍년입니다. 지난 며칠 보고잡이 성적이 쏠쏠합니다. 아, 만부. 몇 개 올랐는가? 오늘 2,700kg. 그냥 장 잡는 대로 그 정도 잡는 거지.
평균적으로 잡는 거. 새벽 3시.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작업이 반복됩니다. 작업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전부 고기를 잡는다고 봐야 합니다. 알았어요. 큰 걸로 3마리 빼가요. 이 사람은 선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요리사 도모장입니다. 육지에선 귀하디 귀한 보고가 이 배에선 가장 흔한 식재료입니다. 탕이면 탕, 회면 회, 삼시세끼 밥상에 보고가 빠지는 법이 없죠. 살 최고만 찰 때. 최고 맛있을 때죠. 갓 잡아 올린 보고는 그 맛이 육지 식당에서 먹는 것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보고 요리가 아니더라도 배에서의 식사는 나쁜 편이 아닙니다. 조리장을 따로 둘 만큼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몇 명이니까 14인분 해야지. 배 많이 먹어. 아, 배에서는 많이 드세요? 배 힘쓰지. 잠 2시간, 3시간 때 못 자는데.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이 이들의 쉬는 시간입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힘이 없으면 견뎌내기 힘듭니다. 영양식인 보고를 끼니마다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니 계속 먹어요. 얘는 안 질려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먹어요. 새끼가 좋은 거예요. 새끼가. 일본 순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본 쪽 배타적 경계 수역에 바짝 붙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라인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래가 단속나고 일본 자체. 자기네 손 넘을까 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몇 년 동안 벌써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스를 이렇게 거놨다고. 원래 이렇게 거야 맞는 건데 일본에 이렇게 거놨다니까 못 들어가요. 여기 작업하나 우리 작업하는데 위치는 여기 보고 92대 그러고. 좋은 보고 어장은 일본 쪽에 많습니다. 한국 어민들로선 그게 불만이기도 하죠. 이번엔 우리 쪽 순찰선입니다. 뭐라고? 나좀 앞으로 올라 있을까? 배타적 경계 수역에선 한일 양쪽 순찰선이 모두 다닙니다. 고기를 쫓아 자칫 일본 해역으로 넘어갔다가는 납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아예 보고잡이 허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선을 그냥 이제 일본에 납포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어려운 상황이나 뭐 저희들이 또 도와줄거나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와갖고 이제 승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어장을 두고 한일 양국이 벌이는 신경전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항구를 떠나온 지 열흘 남짓. 어창은 보고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만선. 정리할 상자가 모자라 아예 보고를 어창에 들이붓습니다. 만선은 곧 육지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바다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좀 덥죠. 아무래도 육지 가는 게. 어창이 차오른 만큼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돌아가는 길이 흐뭇합니다. 다시 10시간을 넘게 달려 만난 항구. 방어진 항해의 불빛이 지친 선원들을 반깁니다. 이럴 땐 꼭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별 탈 없이 돌아왔다. 항구를 떠날 때의 설렘만큼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육지에서의 아침. 항구에 돌아왔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잡아온 고기를 내다 팔아야 합니다. 잡아온 보고는 대부분 경매를 통해 도매가로 넘깁니다. 따로 나눠 파는 게 아니라 한 배에 실어온 걸 한꺼번에 파는 게 보통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오는가만큼 얼마나 좋은 값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지난 열흘간의 고생이 보답받는 자리입니다. 끝난 거야? 엄청 잘 나갔다. 어떻게 봐? 잘 나갔다. 한 7천만 원어치. 한 7천만 원. 선원들은 월급 외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따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선장도 선원도 모두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좋죠. 단가 잘 받으면 좋은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이제 다음 출항은 사흘 후입니다. 기관장은 배에 탔던 베트남 선원 2명을 데리고 부산 구경을 왔습니다. 외국 선원인 이들은 쉬는 날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제시장에 들른 김에 옷 한 벌씩을 선물해 주기로 합니다. 볼 줄 아네. 멋있어. 괜찮네. 기관장이라는 직책상 배 위에선 아무래도 이들에게 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이 까만 거 다른 색깔 없어요. 너 람프는 잘 나왔다. 너 열심히 해라 이거. 괜찮네. 좋아. 속으론 좋다, 야. 그게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49,000원. 기관장 역시 이들처럼 외국인 선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뱃일보다 힘든 게 외로움이죠.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심령 이해가죠. 나도 뭐 혼자 이래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도 이런 배 생활을 접해오면서 뭐 나도 뭐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쪽 한국 땅에 와가지고 먹고 돈 벌러 온 건데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베트남에서 온 두 사람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 이들. 같이 한 배를 타고 동고동락한 지 몇 달.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시 출항. (10월에) 시작해 벌써 2월 말. 이제 보고잡이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항에는 전에 없었던 선원이 한 명 배에 올랐습니다. 뱃일만 40여 년. 그런데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태섭 씨는 보고를 잡아 올리는 대신 주로 미끼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가지고. 경력 40년 이상. 육지에 있었던 시간보다 배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사람. 태섭 씨는 그야말로 뱃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9살 때부터. 두살로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돛담배도 타고 막. 우리 10살 때야 뭐 돛담배들 뭐 많아서. 이번 배에 오른 건 선장의 부탁 때문입니다. 선원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배를 못 타게 된 겁니다. 선장과는 벌써 20년 인연입니다. 미정이 어디 뭐 부산 있나? 예, 부산. 그 뭐 애 둘이지? 두 사람의 인연은 좀 특별합니다. 뭐 조그만 거 그 영수가 키웠는데 그치? 예. 한 20년 전에 그때 내 밑에 탔었지. 그 막 물에 막 뛰들고 자살한다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애들 엄마가 이제 저 애들 둘 놔두고 그때 돈도 많았거든. 그거 놔두고 싹 다 가지고 이제 여자가 집을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고생이 많았지.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들 다 키운다고 다 키워지 우리 집사람. 모든 것이 막막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 시절. 그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선장이었죠. 아, 이거 뭐 친형 이상, 영재주나 친형 이상. 말할 수가 없지. 뭐 집도 뜨고 또 먹을 거 다 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저 기가 잘 노리지. 너무나 고맙고 아무 생각. 장가가게 되고 무슨 걱정이냐. 평생 잊혀버릴 거예요. 배 타는 사람 중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모장은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뱃일이 좋아 선원이 된 경우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한 번 바다에 나가본 뒤 다시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직장 한 2, 3년 된 그래 봐. 배 타면 돈 된다 갖고 한 번 안 왔어. 그러고도 올라온 게 여태까지 못 내려간 거야. 집이 잡혀갔다가 또 배 생각나고 또 오고 또 잡혀갔다가 또 도망오고 제주도로. 아, 뱃일이 그리워서요?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이야 요리를 하는 도모장이지만 한때 그도 잘 나가는 고기잡이 선원이었습니다. 도모장으로 돌아선 건 지병 때문입니다. 말초신경 이런 게 뼈마다 다 아픈 거. 뼈 마디마디 아프고 다. 그 진통제, 일반 진통제 안 들어갔고 마이플락스 마약 진통제. 따님이 걱정 안 하세요? 다 몰라 다. 알면 뭐해, 알면 막만 아프잖아. 나도 알고 말아야지. 바다에 나오면 그래도 통증이 좀 잊혀집니다. 그러니 바다를 못 떠날 밖에요. 저녁 무렵 바람이 거세집니다. 이건 파도가 아니지 물결이지. 이거는 파도가 아니고 물결. 주의보 정도 돼야 파도 소리 나지. 이거는 물결. 물결치고는 좀 거셉니다. 그렇죠? 바람이 위험한 건 꼭 파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데 바람이 쪽으로 불 때는 관계없어. 근데 이 정면으로 불 때는 낚시 날려서 막 사람 찢어져. 그렇다고 파도가 높을 때마다 조업을 멈추면 고기를 잡기 힘듭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진 해봐야 합니다. 밤이 되자 그 물결은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것이죠. 하지만 파도의 상황을 살펴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배가 한 번 뜨고 며칠 작업하는 동안 들어가는 돈은 수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기름값에다 선원들 임금, 여기에 부식비까지. 하루를 쉬면 쉬는 만큼 손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가 곧 생활비이자 아이들 학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낚싯줄이 서로 엉켜버렸습니다. 보고는 그물이 아니라 하나하나 줄낚시로 낚아올립니다. 결국 통발 하나의 낚싯줄을 다 끊어냅니다. 달라지니까 물심에서 뱅뱅 돌아보려가지고 보이니까 이거. 한 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 어제 한 개가. 하나 봐. 일일이 미끼를 잘라 걸고 손으로 던져 넣었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멀리 다른 고깃배 하나가 보입니다. 무전을 통해 해광호에 쌀이며 반찬 같은 부식을 얻으러 온 같은 보고잡이 어선입니다. 때마침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선원들이 갑판에 서서 힘의 균형을 맞춰 줄을 당겨야 합니다. 이때 바람이 몰아치거나 파도가 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이 모두 긴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배는 어획량이 많지 않아 예상보다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 배들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 오래되니까 이제 그
뭐 야채나 이런 게 부식 같은 게 막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탁을 하는 거지. 이제 좀 갖다 달라고. 반대로 도움 받는 적도 있겠어요. 그렇지, 이제. 서로 이제 나도 언제 이제 부를 때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바다 위에선 경쟁보다 중요한 게 살아남는 겁니다. 위험은 언제 어느 배에 닥칠지 모릅니다. 조업이 끝나도 선장은 운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 날을 넘기고 밤 12시, 꼬박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재밌지?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일러는 게. 일러는 재미로 사는 거라. 선실은 배 아래에 있습니다. 침실이래봤자 좁은 칸을 다닥다닥 붙여 몸 하나 뉘일 정도입니다. 온몸이 녹차가 됐을 텐데도 선원들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하루 중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아까운 게죠. 보고 싶은 얼굴이 생각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맨날 보고 싶죠. 그립기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작년에 10월에 했습니다. 그래도 멀리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밤에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늦깎이 새신랑은 그게 참 좋습니다. 다시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 길. 비바람이 심상치 않아 선장은 내내 선장실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배는 다시 방어진 항을 향해 달립니다. 제일 편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힘들고, 선장실에만 있는 것 같아도 배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일. 그게 선장의 일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선장은 지난 밤을 거의 꼬박 세웠습니다. 선장이 책임이니 그리고 또 내 배니까나 내 배 아니더라도 선장이니까나 내가 일단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사람들 일하고 나게 되면 피곤하게 되면은 다 깊은 잠에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이제 내가 선장이 내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저 선원들 가족들도 선장이 나 하나 믿고 다 사람들 내보낸 거 아니야, 그치?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건 하루 24시간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뱃일입니다. 출항 일주일 만에 돌아온 방어진 항. 그런데 쉬다 말고 선장이 다시 항구로 불려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배. 배를 정리하던 기관장이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난 겁니다. 항구에 들어와서는 아닐 테니 아마 구멍은 바다에서부터 난 걸 겁니다. 이거 위에서는 물 안 들어갔어 이게. 이대로는 출항이 어렵습니다. 아니 한번 들어가 보라. 배 밑바닥에 이래가지고 에파비 자체 이 에파피라고 그러거든요. 배에 붙이는 게 그게 쫙 찢어져가지고 지금 육지에 배를 올려야 돼요. 찢어진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냉장 창고까지 고장났습니다. 아마 풍랑주의보가 내린 날 밤 생긴 사고 같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찢어졌더라면 막상 눈으로 보니 아찔합니다. 하고 나갔으면 뭐 할 뻔했는지. 아, 10월 많이 감았네. 저도 많이 가봐. 10년 남짓 한 배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큰 무리 없이 조업해왔습니다. 잘 살핀다고 살폈는데 파도 때문에 이건 알아챌 방도가 없었습니다. 벌써 3월이 코앞. 한참 작업을 해야 할 시기에 열흘 가까이 항구에 묶이게 생겼습니다. 해광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초쯤이나 3월달 되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보호가 거의 거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면 돼. 3월달 되면. 속이 터지죠. 아유, 다른 배는 고기를 많이 잡는데 우리 배는 고장나 고기를 못 잡으면 돈을 못 버니까 아무래도 속이 터지죠. 수리 일주일째. 선장은 매일 배를 보러 나옵니다. 해광호는 10년을 바다에서 동고동락한 배입니다. 내 살점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 그렇지만 할 수 있나 안 그래. 이 배를 통해서 한 40~50명이 이 배 믿고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 천만 다행이지 안 그러겠지. 그럼 이 배에 이 가족이 한 50명이라는 가족이 있잖아 안 그러겠지. 그러면 빨리빨리 수리해서 나가야지. 마음은 급하지만 서둘러선 안 됩니다. 순리를 따라라. 그게 오랜 뱃일에서 깨친 배움입니다. 도모장 도빈 씨는 약을 타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한동안 바다에 나가 있으려면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냐 물어보신 거죠? 네, 이거 똑같아요.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여기 근육이완제인데 근데 하나씩 먹고 있지. 나 진짜 너무하네. 너무 조금 줘서 네. 못 견뎌요. 지금도. 글쎄요. 이분은 마이포를 하루 3번 드셨는데 오늘 처방은 하루 1번만 드신 게 좀 불만이신 것 같고요. 이 약은 어떨 때 먹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 네. 약을 줄여가며 바다에서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배는 타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빠지면 입원하고 이 정도면 좀 양호하다고 봐야지. 근데 또 배 타러 가셔도 돼요? 가야지. 가야 돈 벌어야지 또 입원하지. 돈 벌어야지 또 입원할 거냐 그 돈 갖고. 하루하루 생명을 깎아가며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마침내 수리가 끝나고 출항 전날. 출항 준비를 돕기 위해 제주도에서 선장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후식은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먹기도 먹을 뿐더러 바다에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한 번 장보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사요. 살 때마다. 이건 조금 사는 거. 이거 조금 사는 편이세요? 네. 많이 살 때는 얼마나 사는? 많이 살 때는 많이 살때 5천만 원. 한 달 작업하려면 한 5천만 원. 저기 선장이 바쁘고 하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뭐 부시 사고 이런 거는 내가 다 해줘야 되걸라.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다시 출항하는 날. 일주일이면 될까 싶었는데 보름 가까이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3월. 좋은 작업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나가면 아마 마지막 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가볼 생각입니다. 선원들이 다시 배로 모였습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항구에는 다시 활기가 돕니다. 보관용 얼음을 수리한 냉장 창고에 가득 채우고 일주일에서 열흘 조업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기름도 넉넉히 준비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 바다에 있을 땐 육지가 그렇게 그립더니 바다를 떠나오면 또 바다가 간절합니다. 출항 앞두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뭐. 편안하게. 그냥 또 선원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배까지 고장났던 상황이라 이번 출항은 더 걱정스럽지만 부인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원들을 챙기고 마음으로 무사 귀환을 염원할 뿐입니다. 다시 먼 바다로 나가는 길. 돌아보면 지난 5달 참 고달프게도 살았습니다. 이번 조업은 그 힘들었던 한철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날짜를 놓친 탓인지 어획량은 지난번 같진 않습니다. 뱃사람은 고기가 많이 올라와야 기분이 좋아. 힘들게 일하고 고기 안 올라오면 진짜 핏발이. 선원들 모두 마음이 착잡합니다. 비단 보고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시 보고철이 돌아오기까지 1년 남짓 걸릴 겁니다. 바로 그게 서운한 것이지요. 한 2달? 그 나머지는 바다에 있는가 봐요. 길에 2달. 이게. 그럼 오히려 바다가 더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바다가 그냥 내 집이고 사람 터전이. 고기가 미끼를 물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때의 기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기분을 설명하긴 힘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힘들기만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뱃일의 가장 큰 매력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회와 달리 바다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창이 가득 찼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자리가 많이 남아 화로로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신경 써서 가져가는 만큼 가격도 더 좋습니다. 죽은 고기보다 살려가면 더 비싸고. 이렇게 많이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많이 못 살리 하네. 일주일을 못 채우고 선장은 다시 배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보고잡이철, 그 한철이 끝난 겁니다. (3월에) 들어서자 바다는 물빛부터 달라졌습니다. 파도도 잦아들고 선장은 선물을 위해 말려뒀던 보고를 챙깁니다. 고기가 딱 철 보면 벌써 몸이 왔다 고기 딱 무는 고기 안 물잖아 고기가. 고기가 많이 물더니 안 물잖아. 철이 다 끝났다니. 5달.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던 바다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없이 잔잔할 때는 참 엄청 좋은데 파도가 높이면 한 5m, 7m 될 때는 저 바다가 좀 무심할 때가 많지. 똑같은 인생 사는 거네. 인생을 닮았다는 보고잡이. 그러고 보니 우리네 사는 곳도 모두 사투인지 모르겠습니다.